광수 씨가 나와서 쫓아오죠. 영숙 씨는 일단 내 상처에 지금 집중해 있는 상태고 지금 이성적으로 이성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같이 가기가 싫은 거죠. 잠깐만 좀 이러면서 이제 같이 안 가도 된다. 근데 이제 가방 놓으라고. 터치 안 할 테니까 잠깐만 있다 가라. 광수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 사람을 얘기하고 좀 풀어주고 싶겠죠. 왜냐면 오해라고 생각하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내 고통도 전달하고 서로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숙 씨는 광수 때문에만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광수 씨가 영숙 씨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광수 씨가 영숙 씨의 모든 상처의 원인이라면 풀어줄 수가 있지. 근데 광수 씨는 영숙 씨의 고통에 지금 절반도 안 돼. 광수의 지분이 크지 않아. 다만 화살이 전부 광수한테 갔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광수 씨는 지금 영숙 씨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영숙님에게 이제 몇 번 얘기를 해보지만 영숙님은 뭐 유지부동이죠. 영숙 씨가 이제 가고 택시기사님이 물어봐요. 같이 안 가냐고. 같은 색 색깔 한복이니까 택시기사님은 같이 태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직업정신이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안 탄다고. 광수 씨는 이제 혼자서 남은 회를 포장해서 왔겠죠. 그래서 혼자 이제 택시를 타고 울면서 가는 영숙 씨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냐고? 영숙 씨는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근데 광수 씨는 그렇게 상처를 또 준 건 아니지. 영숙 씨가 지금 우는 거는 자기 신세가 처량하기 때문이야.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그 일은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상처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상처와 함께할 미래를 사랑했겠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게 리셋돼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렇게 좀 다시 우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인생을 사랑했겠지. 근데 그 내 사랑이 지금 내 과거로 인해서 발목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구나. 진짜 비참하다. 이거는 마음속에서 순서는 반대예요. 내가 비참하다. 그래서 평범한 얘기도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구나. 이게 원래 제대로 된 이성적인 사고죠. 왜냐하면 광수 씨는 영숙 씨를 비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시작이겠지. 자기소개 때 이혼 사유 이야기하는 게 되게 힘들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유책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제가 작아지고 움츠러들게 돼요. 물론 그렇겠죠. 어쨌건 뭐 어떤 이유든 이혼 사유를 오픈했음에도 이런 산전수전 파란만장 이런 얘기가 돌아오니까 저라고 파란만장하게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실은 이거를 자기소개할 때는 또 인용을 한단 말이야. 이게 인터뷰할 때도 자기 입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건 안 돼. 칼에 베이는 것만큼 새치어로 베이는 게 이 새치어는 그때 모술 광수님이 새치어란 발언을 또 라이브에서 하셨었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쓰는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단어를 쓰지. 공격적인 단어. 정말 많이 그렇게 아프게 남는다. 그리고 광수 씨가 돌아옵니다. 여기 비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를 싸운 것 같습니다. 다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또 나가다가 영숙 씨랑 마주쳐요. 영숙 씨랑 마주쳐가지고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 이제 뭐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수 씨가 이제 가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근데 오지 말라고. 술 갖고 가네요. 얘기할 거 없다.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라. 광수 씨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왜냐면 광수 씨는 자기가 선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 되게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광수 씨가 여기에서 그렇게 심한 잘못을 한 건 없죠, 오늘. 그런데 광수 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답답한 순간인 거지. 그래서 옥순 씨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얘기하지 마요. 그러면서 광수 씨가 혹시라도 걱정할 만한 부분을 언급하는 건 사실이에요. 광수 씨는 이런 얘기를 주변에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 얘기하잖아. 옥순 씨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아무한테 얘기 안 한다고까지 하니까 뭐 광수 씨는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광수 씨는 돌아와서 누워버리죠. 그렇게 누워버리고 이제 한숨 쉬면서 광수 씨는 이제 쓰러집니다. 그래서 광수 씨도 사과를 원래는 하려고 했겠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영숙 씨가 완강하게 밀었으니까. 네, 사과를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과하기엔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영숙 씨가 돌아가고 영숙 씨는 이제 혼자서 울고 있죠. 그때 옥순 씨가 걱정돼서 와요. 그래서 이제 혼자 맥주를 먹고 있으니까 옥순 씨가 이제 놀라가지고 왜 혼자 술 먹냐? 뭐 안 좋은 일이 있냐? 그냥 좀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옥순 씨가 이렇게 좀 약하거나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근데 영자 씨에게 그랬던 거는 옥순 씨가 어쨌건 광수를 지키기 위한 수동 공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옥순 씨는 진짜로 걱정해서 왔는데 영숙 씨는 옥순 씨가 고맙긴 하지만 영숙 씨 마음속에 옥순은 그닥 친밀감이 없거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 안 해. 물론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옥순과 그만큼의 내적 친밀감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상철에게 아직 위로받기 전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들다. 방금 광수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지금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옥순에 얘기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정숙이나 뭐 영자 같은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독이면서 말했으면 그냥 너한테만 말하는데 실은 광수 씨가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영숙 씨는 여기서도 재밌게 놀다 왔어요? 좋았죠? 라고 하면서 영숙 입장에서 옥수는 영수와 관계가 좋았을 거다. 라고 또 결론 짓고 물어보고 있어. 자기가 믿는 것을 믿어. 뭐 그냥 그랬어. 라고 하지만 여기서 영숙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구나. 뭐 가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가식 아닌데. 진짠데. 근데 아니라고. 이게 이제 내가 믿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은 들리지 않아. 둘은 딱 맞아. 결론이 났어. 그래서 옥순 씨가 저렇게 말하는 게 황당하잖아요. 나는 지금 광수인데 심지어 영수랑 그냥 친구처럼 지낸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혹시 광수랑 갔다 왔다고 생각하나?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누구랑 갔다 왔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야. 영수랑 갔다 온 걸 알긴 아냐고. 한복 똑같은 사람이지. 영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둘이서 오해가 생기는 게 옥수는 정말로 영수님을 이성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아까 심지어 영수님한테 거절을 했어. 그 말을 했어. 근데 물론 뒤에를 말을 흐려가지고 영수님은 다르게 해석했죠. 그건 아까 과정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기에 딱 맞아. 너는 누가 봐도 딱 맞아. 내가 보기엔데 누가 봐도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마치 진리처럼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숙의 머릿속은 나는 연애 고수, 연애 백단, 눈치 백단이야. 그래서 다 알아.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난 다 알아. 이게 섣불리 예측하고 섭불리 답을 내리면 위험한 거예요. 옥순언니 빨리 영수님 옆에 가 있어요 라고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체 내가 왜 영수 옆에 가야 되는 거냐고. 좋잖아라고. 표정에서 지금 너무 확연히 드러나죠. 옥순이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얘가 좀 이상한데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영숙은 에이 다 아는데 뭐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파지직 되고 있어. 그래서 아닌데 나 여기서 좀 쉴 건데? 라고. 여기서도 지금 옥순이 좀 분위기를 감지하고 나는 영수에게 거리를 뒀어 라고 말을 하면 좋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 사이는 아니니까 그냥 좀 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옥순 씨가 맞아 살짝 무섭게 느꼈을 수도 있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영숙 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아닐 텐데. 이거 뭐 벽이야? 너무 단단한데? 이 영숙님의 이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 근데 영숙님은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자기가 믿으면 너무 확고해.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한번 명분으로 딱 믿어버리면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숙님은 옳고 지적이면서 옳은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영숙님을 좀 잡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옳든 그르든 내가 믿은 것을 진실로 생각해버리니까 이게 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옥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영숙님은 뭐 안 돼. 그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약간 뭐 궁예지르라고 할까요? 그런 예측을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태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어린 친구는 그런 경우가 많지. 근데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봐서 끼워 맞추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냥 유추를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옥순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을까,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겠거니 하고 지금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영숙 씨가 혼자 남아서 창밖을 봐요. 왜 보는지 알지? 여기에 지금 상철 씨랑 정숙 씨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영숙 씨 머릿속에 지금 상철 씨가 가득하거든. 광수에게 화살을 돌린 이유도 이 두 사람 때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훔쳐보고 짜증이 좋댄다. 아이고 남자들은 안 돼. 이것도 실은 남자를 다 규정하고 나는 남자들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자신감이거든. 그리고 게임 좋아하는 남자, 그러니까 넌 어린이 이렇게 딱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영숙님 모드 개발자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차에 대해서도 개념 없잖아. 그냥 시차가 뭔지는 알아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철님은 실은 더 세계를 경험하고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영숙님이 생각하는 세계관으로 상철님을 보니까 그냥 애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게임 좋아하고 차 옆에서 잔 것 이거밖에 못 보는 거야. 세계를 맛본, 그러다 보니까 시차에 적응이 좀 안 된 상황. 이렇게 실은 그것도 봐야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볼 만한 경험은 없는 거지. 왜냐면 내가 믿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니까 그 바깥의 것에 대한 어떤 통찰이 아무래도 쌓이기가 힘들죠. 더 감정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좀 약해지죠. 그게 지금 현재 영숙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됐어라고. 이것도 이제 상철이 대화가 끝나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화장을 고치죠. 상철이 올 걸 기대하고 있어. 정숙이 먼저 오죠. 옥순이 영숙님이 술 마시면서 운다는 거를 걱정해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숙 씨가 듣고 가가지고
영숙님 무슨 일이냐. 여기 지금 화장을 지금 좀 고치고 있죠. 그래서 상철이 지금 너랑 너무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정숙님이 지금 위로를 해주는 거죠. 영숙님을. 그러니까 원하는 말을 주는 거지. 여기서도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배려한다기보단 사실을 전해. 그리고 아까도 걱정하고 이렇지만 정숙님과 옥수님 차이는 둘 다 선의를 가지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옥수님보다 정숙님이 상대가 왜 힘들어하고 뭘 원하는지를 정숙님 쪽에서 캐치가 빠르죠. 그래서 옥수님이 실은 그런 캐치는 좀 느리단 말이에요. 마음이 선하고 그런 부분은 정숙님이나 옥수님이랑 그럴 수 있어도 옥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왜 힘든지 혹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여파가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님이 좀 고립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옷 갈아입고 오기로 했다. 바로 이제 상철이 올 거라고 위로를 해주죠. 정숙은 지금 영숙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던져주고 있죠. 옥수는 영숙을 걱정하긴 하지만 물론 뭐 상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의 캐치는 옥순 쪽은 조금 느리죠. 그래서 둘 다 선의를 갖고 행동해도 결과적으로는 정숙은 자기 편이 늘고 옥수는 자기 편이 많이 생기지 않아. 어떤 면에서는 고립되기도 하고 의미 없다 어차피라고 하면서도 손은 화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은 그 영숙님은 자기 마음을 들키는 것을 원하지 않죠. 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상철님하고 처음에도 내가 미국 생각하지 않고 와서 앉았어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숙 씨는 이 화장을 하는 모습 보면 당연히 알죠. 하지만 해보라고 의미 없다라고 하는 말에 또 대꾸를 해주죠. 그래도 해봐.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그래서 나는 미국 안 간다. 이 말을 왜 했겠어? 미국에 가고 싶었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가 정숙 씨가 영어를 잘한다 미국 얘기하는 거 듣고 상처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국 안 간다라고 스스로 지금 저 포도는 신포도라고 말하고 있잖아. 나는 한국에 산다. 이거는 지금 솔직히 이것만 보면 뜬금없잖아요. 근데 영숙 씨의 이 사고 프로세스와 표현 방식을 우리는 이제 아니까 저 말을 보면 영숙 씨가 굉장히 미국에서 가서 자기 삶이 리셋되는 그 삶을 지금 꿈꿨구나. 상처를 통해서 새 삶을 꿈꿨구나. 그게 지금 좌절됐고 상처가 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정숙 씨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순 씨와 정숙 씨가 차이가 있어요. 주변을 보살피려는 마음은 둘 다 있겠지만 실은 아닌 걸 알면서도 상대한테 맞춰줘. 정숙 씨는. 그래서 지 혼자 미국 가라고 해라. 이거는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이지. 실은. 영숙 씨의 표현을 좀 알죠. 그래서 나는 한국에 살고 한국에서 끝장 본다. 그래서 대화 안 할 거냐. 오늘 거실에 있는데도 계속 말 안 걸더라. 서운했던 거야. 그때부터 서운했어. 나는 광수 한 편이 된 것도 고통스럽고 광수가 자꾸 막 데이트 하자고 하니까 짜증나는데 상처는 말도 안 걸어. 근데 정숙 씨가 바로 한마디로 잡아줘요. 오늘 한복 입고 있었잖아. 각자 팀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영호님은 나한테 말 걸더라. 하지만 정숙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바로 한복 다른 데도 옆에서 대화했는데 뭘 하면서 어떻게든 영숙님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명분을 만들려고 해요. 정숙 씨는 사심이 없으니까 영호는 사심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바로 그 좋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하려고 하지. 이게 지금 영숙 씨가 정숙 씨에게 좀 배우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각자가 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바로바로 이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한마디로 깨는 게 보통 노련한 게 아니야. 지금 그때 이제 스머프로 변신한 상철 씨가 영숙 씨에게 가고 있죠. 근데 이거 파란색 옷이 물론 편한 옷이긴 하겠지만 동물 옷을 제외하고 입으려다 보니까 이게 남았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 계신다.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또 상철과 영숙 사이를 또 응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라고 어땠어요 오늘? 하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대화를 신청을 하면서 상철 씨가 왔어요. 그래서 나 밖에 나가기 싫어요. 여기 앉아요 그냥. 지금 영숙 씨 입장에서는 상철 씨한테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손을 뻗은 거야. 여기 앉아서 나를 위로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뭘 받는데요. 하지만 위로를 해달라고 앉히긴 했지만 내 마음에 삐진 거는 남아있지. 그래서 뒤에서 우는 것 같아서 뭐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상철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서 이 사람이 울었는데 위로하지 못했다가 미안한 게 아니야. 내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울었는데 그거를 내가 이 영역을 벗어나서 이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걸 내가 엿들었다는 게 미안한 일이야. 그래서 상철이의 베스트는 그걸 아예 모르고 분리가 되는 게 상철 씨가 생각하는 베스트야. 근데 영숙 씨는 그 벽을 부수고 와가지고 나를 위로했어야지가 영숙 씨가 바라는 베스트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실은 상철 씨가 이 말에서도 사고방식의 차이가 드러나죠.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지금 영숙 씨가 왜 내가
상처받았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뭐 여기서도 빨리 감기로 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상철 씨한테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상철 씨가 와가지고 의지가 되는 거야. 마음 한구석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아픈 거를 또 털어놓는 거죠. 영숙 씨는 털어놓고 있죠. 근데 상철 씨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말인데 이게 이제 상철 씨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시시비비를 딱 가린다고 생각하면 광수 씨가 그냥 한 말은 맞잖아요. 왜냐면 상철 씨가 영숙 씨가 자기소개 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 어떤 산전수전이라는 그런 언급 같은 것들,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언급들을 상철 씨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광수 씨가 그런 표현을 다시 재반복했다고 해서 그게 광수 씨가 영숙 씨를 엿먹이려고 했거나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는 거를 상철 씨는 안단 말이에요. 상철 씨가 광수나 옥순에게 사과하라는 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 언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언니니까 사과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여기서도 지금 광수가 그냥 한 말인데 이것도 광수랑 친해서 이런 말 할까? 절대 아니죠. 광수랑 뭐 친해봤자 뭘 친해. 하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영숙이 말한 그런 어휘들은 영숙 입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수가 그거를 재활용했다고 해서 광수가 영숙에 대해서 어떤 악의가 있던 건 아니라는 거는 상철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추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아무 뜻 없이. 근데 물론 이거는 상철식 위로죠. 근데 영숙 씨에게는 이건 충분하진 않죠. 충분하진 않지만 그게 어떻게 아무 뜻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건 내 편을 빨리 들어라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고의로 한 게 아니다. 상철 씨는 네가 마음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광수가 건드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하고 너의 상처를 잘 모르고 그렇게 실수한 것 같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영숙 씨는 그 나이 먹도록 그거 이해 못하면 나이 헛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 나이 먹도록 예를 들어서 영숙 씨에게도 이 말은 적용할 수 있는 말이야. 이건 마치 누구나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숙 씨 입장에서는 광수 씨만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영숙 씨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내 세계에 지금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42살, 그래서 이제 한껏 위축된 42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철 씨는 계속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들려주고 상철 씨의 머릿속은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마음이 이렇게 상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의 사실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상철 씨가 예를 들어서 영숙 씨의 편을 들고 같이 광수에 대한 욕을 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 다 나는 솔로를 통해서 평판을 잃을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야.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해서 내가 그 편을 들어주면 그럼 말 그대로 나는 이 사람 라인을 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 경계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 편, 네 편이 아니거든. 세상사는. 이 정도로 서로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서 하면서 기분을 푸셨으면 그러면서 영숙 씨를 계속 위로를 하잖아요. 어쨌건 이건 상철 씨 방식대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을 푸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숙 씨가 상철님, 광수 씨한테 이대로 가서 얘기해주면 힘이 될 것 같네요. 라고 가서 너 이렇게 광수 편 들 거면 광수한테 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철 씨가 이런 걸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야. 바로 알아. 상철 씨도. 제가 광수님 편을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알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상대한테 져주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 맥락을 못 읽고 그냥 찌그러져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상황 파악 다 하고 맥락 다 알아. 아까도 이 영숙님 말 들으면서 광수가 왜 그랬겠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수님한테 가서 둘이 노는 게 어떠냐, 내 편 안 들어줄 거면 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상철 씨가 여기에서 되게 무던하게 또 말을 해요. 저는 시간을 최대한 영숙님하고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같이 좋은 대화하려 온 거고 하면서 나는 영숙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님이 공감 능력 제로라고 하고 상철이 웃으니까 영숙 씨가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 난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말에 영숙 씨가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왜? 영숙 씨가 오늘 하루 종일 고통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상철이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잖아요. 그 불안이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광수한테 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철 씨가 나는 영숙 씨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영숙 씨의 마음이 슬쩍 풀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상철 씨 웃는 모습 보고 더 기분 풀리는 거야. 그리고 영숙 씨랑 대화하고 싶은데 강조하니까 영숙 씨는 기분이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풀려요. 여기 시점에서. 영숙이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하면서. 영숙님의 장점이라면 장점이지. 지금 기분 풀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상철 씨가 아까 싸운 얘기 말고 그러면 근데 영숙이 그거 말고 오늘 일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만 여기서부터는 지금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철 씨를 여기서부터는 기분 좋게 듣고 있어. 그래서 지금 상철 씨가 기분 나빴냐. 기분 나쁠 것 같냐. 이게 티격태격하지만 영숙 씨는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는 상철 씨와 대화가 즐거워. AI예요. 영숙 씨가 원래 상철 씨에게
AI, 뭐 어린이 이렇게 보고 있죠. 영숙 씨가 생각하는 상철 씨의 한편으로는 매력이야. 비하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렇게 놀리죠. 상철이는 해맑게 웃어. 이렇게 해맑게 웃는 AI가 세상에 어딨나. 그래서 기막혀라고 하지만 지금 아까 어느 시점에서 기분이 풀린지는 알겠죠. 영숙 씨가 어떤 부분이 해소가 돼서 풀렸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풀린 거예요. 이거 티격태격하지만 영숙 씨가 풀렸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안 나빠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게요 하는 이 상철 씨의 태도가 영숙 씨에는 황당하지만 기분 좋아. 문제 있다. 문제 있어. 그래도 이렇게 남이 하는 말에 자신의 그런 감정을 휘둘리게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거를 약간 중얼중얼 하듯이 하니까 영숙 씨가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봐요. 라고 얘기해요.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휘둘릴 필요 없다. 남이 애초에 똑바로 말했어야죠. 근데 똑바로 말하는 것보다 실은 인지가 있거든. 표현, 인지, 기억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인지에서 지금 오류가 났어요, 영숙 씨는. 물론 광수 씨의 표현에서도 물론 조금 더 개선했다면 좋을 면이 있었겠지. 근데 그 인지에 오류가 난 이유는 영숙 씨의 기억에 상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인지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화나게 하지 마요. 근데 기분은 좀 풀려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맥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갖고 와요, 까까랑.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풀린 게 아니라 아까 나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라는 말에 영숙 씨가 풀린 거야. 오늘 하루 종일 가지고 있던 불안 중에 일부가 해소가 된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바보 아니야? 그냥 내 편을 들어줬으면 됐는데. 물론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건 아쉽지만 그건 상철이 어린이 같고 AI 같은 사람이라 모른다라고 영숙 씨는 해석하고 이 사람은 모를 뿐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 하면서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 영숙 씨가 가진 불안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도 웃고 있잖아. 물론 근데 영숙 씨는 기분이 나쁠 때도 웃긴 해요. 웃는 사람이긴 해. 그래도 정숙 씨한테 언니 덕분에 저 사람 온 것 같아. 정숙 씨는 실은 그 소문도 실은 정숙 씨가 내긴 하잖아요. 근데 안 좋은 실수지만 안 좋은 일 해도 정숙 씨한테는 고마운 존재야. 영숙 씨는 한 번 사람의 인상이 바뀌면 그거를 쉽게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숙은 나한테 고마운 존재야. 옥수는 깍쟁이야. 이렇게 되고 있죠. 기분이 풀림과 동시에 광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버리고 다니고 있지. 그래서 혼자 택시 타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 깜짝 놀라죠. 열받아서? 라고. 3번이나 말해서 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는 조금 놀라죠. 그래서 광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자고 있다. 그렇게 영숙이 정숙 씨에게 다 얘기하고 지금 기분이 풀렸어요,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상철이 날 위해서 또 맥주 챙겨오지, 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언니는 내 편이지. 그래서 기분이 풀렸어. 챙기고 있죠. 와인도 챙기고 맥주도 챙기고 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상철님 와서 저렇게 해주고, 상철에 대한 평판은 좀 좋죠, 여전히. 그리고 혼자 돌아왔대 이러면서 이야기가 당연히 퍼지지. 원래 그렇잖아요, 소문이. 야, 너만 알아? 그럼 걔가 또 딴 데 가서 아, 너만 알아? 딴 데 가서 너만 알아?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근데 지금 정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숙의 실수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영숙 씨가 이 얘기를 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광수가 혼자 왔던 거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그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퍼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어. 하다못해 방송으로도 보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숙 씨가 그렇게 막 큰 실수를 한 건 아니긴 하죠. 이걸 안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네 하면서 심지어 이 자리에 옥순이 있지도 않아. 지금 여기에서 두 사람은 기분 풀린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풀리니까 이제 상철 씨 춤. 상철 씨 춤은 뭐예요? 상철과의 미국이 행복한 걸로 영숙 씨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상철 씨 춤을 보면서 한 번 더 이 사람 역시 반전 매력 있네? 멋있네? 라고 느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슈퍼데이트권 얻었다 라고 살짝 또 어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철 씨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상철 씨가 말을 잘해요. 어떤 좀 그런 사회적인 센스가 조금 남달라서 그렇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야. 잘하셨어요 라고. 근데 여기 잘 봐야 돼요. 이거를 봐야 돼. 상철님은 제가 슈퍼데이트권 누구한테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술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손으로 받아야지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상철 씨한테 아니 저렇게 나이 많은 어른한테 예를 들어서 뭐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두 손으로 받아야지 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 제가 슈퍼데이트권 누구한테 썼으면 좋겠어요? 두 손으로 받아야지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장난처럼 이게 영숙님이 지금까지 너무 뭐 상처 얘기하고 상은 얘기하고 나는 지하 200m 이렇게 하면서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영숙님이 지금 상철 씨한테 장난치고 있다는 걸 몰라. 이게 영숙님이 아까부터 기분이 풀리면서 맥주 갖고 오라고 하기 그 전에 기분이 풀려서 여기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왕게임을 하잖아요. 나 왕이야. 자, 내 말 잘 들어. 자, 내가 슈퍼데이트권 누구한테 쓸까? 그러면 형이어도
형이 와가지고 아이고 나한테 써줘. 그러면 반말하는 거예요? 이런 장난 하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지금 그런 장난 하는 거거든. 근데 영숙 씨가 지금 너무 혼자 막 그 상처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상철 씨 보고 기분이 풀려가지고 이런 장난을 치니까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 이걸 따라가기가 힘든 거야. 이거를 나도 이 장면을 처음 볼 때 몰랐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맥락이구나 깨달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영숙님이 나쁘다. 이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라는 거지. 지금 영숙님은 기분이 풀린 상태에서 상철 씨한테 장난스러운 멘트를 친 거야. 이거는. 영숙님이 그만큼 상철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풀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슈퍼데이트는 누구한테 썼으면 좋겠어요? 나 슈퍼데이트가 있는데 두 손으로 받아야지. 이 장난이라고 지금. 알겠죠? 이 맥락을 읽으면 영숙이 그만큼 상처를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해서 지금 저런 장난을 칠 정도로 마음이 풀렸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철 씨도 이해했을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해하지 않았어도 상철 씨가 기분 나빠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데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한테 썼으면 좋겠죠 당연히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한테 잘 보여요. 데이트권 쓸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당신한테 쓸 거예요 라는 말이거든. 영숙 씨 입장에서. 이게 영숙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애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상철에게. 근데 그게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안 보이지. 이것도 그리고 상철 씨를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상철 씨가 오니까 AI 같네 막 그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했어도 기분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장면만 보면 뭐야 지금 유교 뭐이 어쩌고 하더니 지금 두 손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영숙 씨가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영숙 씨가 상철 씨를 많이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일 도와준 거 없죠? 갑자기 이 얘기 왜 하겠어? 상철 씨랑 결혼을 꿈꾸니까 지금 슈퍼데이트 쓸 거라고 지금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혼 집안일 도와준 거 없죠? 나랑 살 때 집안일 안 할 거죠?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결혼 생활할 때 바로 놀래. 그럼 누가 다 하냐? 전체가 다 했다. 너는 아예 안 들어가. 이게 솔직한 게 난 장점이라 생각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러놓고 빨래장갑 사주고 이런 것보다 낫잖아요. 조선시대네요? 라고. 그러니까 상철 씨는 그냥 웃어. 왜냐면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니까. 그리고 영숙 씨는 싫어하지만 실은 상철 씨는 그거에 해당하는 또 책임을 하고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영숙 씨는 진짜 싫다, 제일 싫다, 딱 싫다 하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싫은 이유가 뭐겠어. 상철 씨랑 결혼을 생각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그리니까 그 부분이 싫게 느껴지는 거지. 이것 때문에 지금 꺼지라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싫은 이유는 그런 걸 자꾸 머릿속으로 그리니까 지금 싫은 거거든. 그게 영숙 씨의 지금 그 대화 패턴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상철 씨는 저랑 데이트하기 싫다, 좀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상철 씨의 이 말은 영숙 씨한테 그래도 내가 좋죠라는 의미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걱정돼서 물어본 건지는 조금 애매해요.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랑 데이트하기 싫다는 거예요? 좀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내가 만약 저 자리에서 말했다면 나는 그래도 내가 좋은 거 맞잖아 라는 의미로 나는 말했을 거거든요. 근데 상철 씨는 그 말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영숙 씨가 걱정돼서 한 말인지는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 영숙 씨가 실망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실망했거나 당신이 아니란 말 안 하잖아요. 상철님 좀 아기 같은 면 있는 거 알죠?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가르쳐야 될 게 많구나라는 얘기잖아요. 당신과의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이거 참 싫다. 그래서 나랑 결혼 안 한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나한테 좀 배울 게 많다는 얘기지. 이 맥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얼라 같은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영숙 씨 입장에서는 상철 씨한테 가르치면 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철 씨가 42인데 뭘 올라갔다냐고. 설거지도 안 했잖아. 아침에 설거지 하는 거 보고도 아침부터 고생하시네요 하고 끝. 근데 상철 씨가 설거지하는 모습도 이뻐서라고 되도 않는 뻔뻔한 이런 드립을 딱 쳤죠. 그러니까 영숙 씨가 푸업하긴 하지만 이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뻐 보이더라고 이런 말에 영숙 씨는 또 기분이 좋단 말이야. 이 영숙 씨의 대화 패턴을 알면 지금 이 상황에 여기 와가지고 두 손으로 따라야지 할 거는 실은 그 내면에 오고 가는 거는 상철 씨 당신에게 슈퍼데이트권 쓸게요. 당신과 결혼 생활을 꿈꿔봤는데 그 주방에 안 들어오는 당신을 생각하니까 그거는 좀 걸리대.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설거지하면 또 라고 해서 남자가 이랬다가 앞으로 하겠다로 모양 빠지네요. 아니 좀 해드릴게요 라고. 근데 라면도 끓여드리고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거 보면 상철 씨가 진짜 뭘 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긴 해. 영숙님은 이제 일종의 질투 작전이지. 나는 이미 영호님이 끓여준 거 먹었다. 이게 지금 영호한테 가겠다는 얘기 아니거든. 영호 씨는 이런 거 보면 딱 끓여주죠. 뚝딱 그렇게. 이거는 주변에서도 영호 씨를 좋게 보는 면이 되겠죠. 그래서 좀 심쿵했다. 심쿵? 자, 나는 지금 딴 사람한테 심쿵했는데 너 어쩔래? 너 나한테 얼마큼 잘할래? 자기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죠.
그래서 저도 뭐 또 해드릴게 이러면서. 근데 이제 영숙님이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하면서 이 사람에게 자꾸 자기가 이제 불안한 부분을 자꾸 찔러. 항상 받아먹는 것만 해보셔서 이러면서 자꾸 공격적으로 나오죠. 이 사람에게 더 확신을 얻고 싶기 때문이야. 나한테 더 해준다고 말해줘. 나한테 더 잘해줄 거라고 안심을 시켜줘. 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영숙 씨가. 상철 씨는 그냥 웃고 넘어가. 근데 지금 영숙 씨가 내가 지금 너무 이 사람을 막 쪼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살짝 상철 씨가 나를 혹시라도 뭐 떠날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철 씨가 마음이 상했을까봐 지금 영숙 씨가 살짝 쫄아가지고 저 좀 힘들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영숙 씨의 이 자신감과 이런 조급함이 지금 다 섞여 있거든, 지금. 그렇게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근데 또 상철 씨는 또 재밌다고 말해줘. 그래서 여기까지는 실은 이 두 사람의 티키타카의 이런 내실을 보면 지금 영숙님은 상철님에게 더 좋음을 표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현숙님이 편할 때 오라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이제 좀 이따가 오십시오라고. 근데 오늘 생일은 영식님 생일. 영식님은 생일에 무슨 봉변이야?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나? 그래서 이제 축하해줘야겠다. 가시죠. 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사건이 일어나죠. 순자 씨가 언니 오늘 할 얘기 진짜 많겠다. 그게 이제 오늘 영숙 씨가 광수를 그렇게 보내버렸으니까. 여기 순자, 영자 이렇게 세트죠. 순자, 영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는 사고가 많이 공유된. 그리고 또 순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도 언니 얘기 너무 듣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정숙한테 들은 얘기죠. 언니 택시 타고 왔다는 소리에 너무 놀라가지고 누가 얘기해줬는데. 왜냐면 지금 광수한테 자기가 얘기 안 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이가 퍼지면 자기가 말한 게 민망하잖아요. 모르겠어. 그런 생각까지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퍼지는 것 자체가 싫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건 나도 잘 몰라.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영숙님은 바로 옥수님이 그랬지. 옥수님에 대한 평판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야, 지금 이게. 이게 옥수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번 기수에 옥수님의 캐릭터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옥수님이 타겟이 돼버려. 그러니까 순자도 맞는 것 같아라고 해버려. 왜냐면 옥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영자를 통해서 심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라고 그냥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숙님이 그랬지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지도 몰라. 정숙님이 했는데도. 그래서 영숙님이 거기서 막 화가 나서 가버리니까 상철님 잘못된 감지. 그래서 순자님 잘못된 감지. 여기서도 옥수님 보기 너무 싫어라고. 옥순이 어찌 원흉처럼 그냥 결론이 나버렸어. 근데 이제 상철 씨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겪고 있어요. 여자들에게 잘못 전달했다 오해하고 있죠, 영숙 씨가. 지금 옥순 씨가 영숙 씨 걱정해서 챙기고 있어요. 아까 울고 막 혼자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영숙 씨는 옥순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 옥순은 지금 이 나는 솔로 16기 안에서 정치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지난 회차에서부터 일어난 일이야. 정치에 실패했어. 이제 순자가 나 큰일 났다고. 나 말실수한 것 같다고. 그래서 영숙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들었냐고 하면서 화내고 가버렸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택시 타고 온 거 들었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했냐면서 나한테 이제 옥순이지. 여기까지는 똑바로 얘기했어, 순자 씨가. 순자 씨가 여기까지는 왜냐면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디테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옥수는 그 상황에서 황당하지. 왜 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심지어 영숙 걱정해가지고 영숙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옥순이지 이러면서 나가버렸다. 순자는 어쨌건 사실을 말했어요. 여기선. 실은 순자도 정확히 사실은 아니지. 옥순이지 이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가라고 말해버렸어요 라고 했어야지.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말하긴 힘들죠. 사람이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자기가 너무 불리한 부분은 빼고 이 상황은 여기서 상철 씨와 영숙 씨 같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정숙 씨, 옥순 씨. 그러면서 정숙 씨가 와서 사과를 합니다. 정숙 씨가 바로 얘기해요. 미안해 내가 그랬어라고. 정숙 씨가 진짜 여러모로 사람이 참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숙 씨가 바로 이렇게 스킨십 시도하면서 이 사람 상대를 달랠 줄도 알아. 근데 옥순 씨는 이게 뭔가 상대를 달래거나 약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걸 배려하는 부분에서 좀 약하지. 그게 옥순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 사내 정치나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정숙 씨는 지금 바로 와서 한다고. 미안해 범인 나야. 정확히 범인이란 표현까지 써. 내가 잘못한 거라고 정확히 이실직고를 해요. 내가 뭐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아. 정확히 정숙 씨가 자기가 범인이라고 했음에도 영숙 씨는 옥순 씨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정숙 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도 바뀌지 않아. 첫인상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감정이 좀 더 강한 리더들의 특성이에요. 이거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조직에 가서 그 조직의 장이 감정적인 사람이면 첫인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첫인상이 영원히 가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실리를 추구하지 않아. 여기서 이제 상철 씨가 오해했네 또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단지 언니니까 사과해라 라고 한 거 아니에요. 상황 파악 다 했어. 광수에 대해서도 광수가 악의가 없다
라는 거 파악했어요. 지금 옥순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는 거, 영숙이 혼자 오해했다는 거 다 파악했다고. 그래서 나이를 통해서 네가 잘못한 것도 맞고 나이가 많으니까 사과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는 거야. 단지 나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사과해라는 뜻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상철 씨가 그걸 구구절절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라고 말하는 게 영숙 씨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서 그냥 나이 얘기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거지. 상철 씨가 술을 지금 많이 마셔서 영숙 씨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지. 근데 상철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히 여기서 옥순 씨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옥순 씨한테는 실수한 거거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서 그냥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고 변호해주는 말이긴 하죠. 근데 영숙 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지. 왜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나는 가해자들의 둘러싼 피해자니까.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나는 솔로를 우리가 밖에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영숙 씨가 상철 씨 말만 들었어도 이 정도 욕은 안 먹어요. 상철 씨는 어떻게 보면 영숙 씨가 상철 씨를 존경하고 이 사람의 말이 그래도 옳겠지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좀 조절하고 이 사람을 믿고 따랐으면, 물론 뭐 따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을 믿고 의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성적인 이 사람의 말이 옳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영숙 씨는 이 나는 솔로 영상을 통해서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거야. 물론 앞에서 이제 뭐 그런 횟집에서는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 이 뒤에서의 실수는 상철 씨가 분명히 좋은 길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숙 씨가 상철 씨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상철 씨에게 마음이 상해버린 거지. 그만큼 상철 씨한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처를 받는 건데 이 두 사람의 사고 체계가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상철 씨는 옥순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야. 마음 상하지 마. 지금 영숙이 지금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지금 너에게 그런 신뢰를 했어라고 대신 사과까지 해주는 거야. 근데 영숙 씨는 내가 지금 술 많이 마셨다고? 그래서 지금 다 내 잘못이라는 거냐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술도 좀 취했고, 근데 영숙 씨 입장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긴 하지만 자꾸 술 마셨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눈에서 레이저로 지금 쏘고 있지. 근데 이제 상철 씨는 또 이런 압박에 또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니까 처음에 등장은 되게 사회성 없고 무뚝뚝해 보였는데 웃을 때는 참 사람이 좋아 보이죠. 참 이 사람이 여러모로 이런 입체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민망하니까. 제가 지금 광수님한테 화가 좀 나 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화가 나 있는 건 내 사정이고 그건 영숙 씨 사정이고 옥순 씨에게 실수한 것에 대한 해명이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영숙 씨의 머릿속은 내가 광수에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니 그런 실수를 한 것을 이해해라가 되는 거야. 이게 너무나 이제 자기 감정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 씨는 난 지금 광수님 마주치지도 않았다. 근데 지금 옥순이 영숙에게 조금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광수가 얽혀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회차에 옥순과 광수의 장면을 좀 봐야 확실할 것 같긴 해요. 옥순이 광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봐야 확실할 것 같긴 한데 광수가 그렇게 온 것에 있어서 지금 여론이 전부 광수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옥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숙이 뭔가 광수에게 실수를 했다고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영숙에게 옥순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는 거 더하기 일종의 수동 공격을 하고 있는 것기도 해. 그래서 아무튼 좀 봐야 돼요. 다음 주는 뭐 예언은 아니고 아니 좀 봐야지. 옥순이 과연 광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영숙 씨는 지금 술 얘기가 좀 꽂혀버렸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처럼 돼버렸거든. 내가 술 마셔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 거야? 너 지금 시시비비 가리면서 내 편 안 들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숙 씨는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을 사람에게 실망할 거라고. 왜냐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마셨잖아 아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라고 하는데 영숙 씨는 안 괜찮지. 왜냐면 뭐가 안 괜찮겠어. 네가 내 편을 안 들어줬잖아. 안 괜찮아. 상철 씨는 아예 뭐 그냥 술 좀 마셨다고 하고 사과했으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깨지지 않았어. 너의 평판도 깨지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그게 이제 상철 씨 생각이고. 근데 영숙 씨는 주변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상철이 내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게 상처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돼버렸죠. 정숙 씨는 자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숙 씨한테 계속 사과를 해요. 근데 실은 영숙 씨도 옥순 씨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맞지. 그래서 정숙 씨가 이제 기분 나쁜 거 있으면 풀어라. 근데 영숙 씨 머릿속에 정숙은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풀려버려. 근데 옥순 씨는 지금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옥순 씨는 옥순 씨대로 마음이 상했거든. 내 남자의 평판을 지금 망가뜨렸다는 그 불만도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라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영숙이 좀 좋게 보이진 않겠죠. 지금 뭐 옥순 씨가 열받을 만한 요소들은 있지.
이것만으로도 있고 광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더 열이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쨌건 다음 회차를 보면서 확실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여기서 영숙 씨는 이거에 대해서 언니가 얘기했다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숙 씨는 정확히 자기 잘못을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냥 내가 범인이야라고 이렇게 딱 인정하고 넙죽 엎드려 버리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엎드린 건 아니지만, 근데 영숙 씨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안 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패배자가 되거든. 패배자가 되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존재라는 생각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언니한테 들었다는데 나는 그냥 들은 것대로 한 거야. 근데 실제로 아니었죠. 옥순이란 이름이 나온 건 영숙 씨긴 했죠. 여기에서 순자 씨가 와서 해명해 줄 수도 있었어. 근데 순자 씨는 여기에서 어쨌건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라고 옥순 씨가 얘기를 하죠. 영숙이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근데 지금 순자 씨 옆에 있어요. 근데 순자 씨가 여기에 나와서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야. 순자 씨가 성격도 좋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좀 무던한 사람일 수는 있는데, 그런 면은 장점인데, 순자 씨는 어떤 좀 과한 책임감이 이런 거를 회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호 씨와 현숙 씨랑 데이트할 때 그때 순자 씨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 돈이 기부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신 책임져주는 아버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순자 씨는 어떤 이런 책임감이나 압박이 있을 때 실은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영숙 씨가 되게 이제 정숙 씨의 사과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태도로 사과를 해요. 오해해서 미안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옥순 씨는 그 부분이 합당한 사과를 한다고 느껴지지 않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영숙 씨는 변명을 하니까 나는 언니한테 들었다고 해서 언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들었을 뿐이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레 짐작을 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지레 짐작을 한 게 맞긴 맞는데, 기억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지레 짐작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기억을 했다고 스스로가 인지를 해버리면 그렇게 기억이 또 맞춰지거든. 근데 지레 짐작한 건 맞았지. 옥순 씨는 오해를 한 거냐 들은 거냐 정확히 얘기를 하죠. 그렇게 들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옥순님이 그랬지라고 말했죠. 동조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 파악하고 여기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지금 정숙 씨랑 현숙 씨, 물론 영자 씨가 있었어도 영자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일 크게 만들었으라고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안절부절하고 있어. 실은 한마디만 했어도 일이 안 커질 일이었거든. 지금 옥순 씨와 영숙 씨의 사이는. 옥순 씨는 네가 나한테 말한 적이라도 있냐. 심지어 옥순 씨한테 아까 얘기 안 했거든. 마음이 너무 상해서 얘기 못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사과를 하죠. 합장을 해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언니 이름 들어서 그랬다. 영숙 씨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자기가 믿는 거를 이제 현실로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송하다고 인정하고 가버려요. 영숙 씨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패배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배한 마음으로 좌절해서 가버려. 상철 씨는 따라가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축하해주라고. 상철 씨는 잠깐 기다려보라고 잠깐 하면서 부르는데 춥다고 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같이 가자라고. 영숙 씨는 옥순 씨에게 뺨 맞고 지금 상철 씨한테 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라고 지금 화를 내죠. 근데 상철 씨는 실컷 사과해놓고 그 사과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려가서 얘기하자 그래. 그냥 일단 좀 조용히 얘기하자. 왜냐면 감정이 폭발을 할 때 하더라도 상철 씨가 보기에 영숙 씨가 잘못한 게 맞거든. 그래서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잘못한 거는 사과한 게 맞는 거니까 사과한 거에 대해서 잘했고 뭐 그거는 사과했으니까 그건 잊어버리자라는 게 상철 씨 생각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사과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밖으로 새나가서 들리면 그거는 영숙 씨 평판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실은 영숙 씨를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가자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영숙 씨는 이 사람이 내 편을 안 듣는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버리지. 근데 상철 씨는 영숙 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같이 내려가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왜 술에 자꾸 취했다 그러냐. 그만 얘기해라. 지금 영숙 씨는 상철 왜 대체 내 편을 안 들어주냐. 야속한 거예요 지금. 광순이도 상철이니까 그만하자. 지금 광수랑 묶어서 얘기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울한 상황에서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일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데 왜 화가 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자꾸 미안하다고 하라는데요. 아니야. 상철 씨 다 읽고 있어요. 상철 씨는 판을 다 알고 있어. 아까 왠지 옆에 다 있었거든. 그냥 허허하니까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 같은 면이 있다고 그래서 상황 파악하는 능력이 아이 같진 않은 거예요. 상황 파악을 아이 같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직 생활을 해? 그건 말도 안 되지. 조직 생활에서 그 판때기에 읽는 힘은 상철 씨가 훨씬 위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관찰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철 씨가 뛰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숙 씨가 난 있는 그대로 들었잖아요. 하지만 그건 영숙 씨 생각이지. 옥순 씨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옥순 씨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왜냐면 정숙 씨가 사과한 이유가 오해를 만든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옥순
씨에 대해서 영숙 씨는 이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상철 씨는 옥수님이 그게 기분 나쁘다니까. 근데 이 말이 너무 생략되긴 했지만 옥순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오해받은 것이 영숙이 잘못 알아서 오해를 한 것이 옥수님이 기분 나쁘다니까. 그러니까 사과할 일은 맞아. 사과하는 게 좋잖아. 근데 이 말을 구구절절 하기 힘드니까 어차피 한 거 언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털자라는 뜻이거든. 윗사람한테는 사과해야지 이러면서. 잘못한 게 근데 영숙 씨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충돌이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내 입장이 이상해진다. 그러면서 가요라고 해요. 그래서 사과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할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는 실은 상철 씨도 조금 지쳤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과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냥 그걸 그 시시비비 안 따지고 그냥 사과하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닌데 그냥 좀 내려놔라는 얘기죠. 이건 그 후의 이야기지. 사과 후에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에 이제 상철 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이왕 한 거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한 거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실은 이거는 좀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면서 왜 저러지라는 게 좀 섞인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어린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를 더 돋군다. 같이 욕을 해줘야 되냐. 광수님하고 옥수님을 같이 욕해줘야 되냐. 광수님도 내가 볼 때는 악의 없이 한 얘기고 그리고 여기 부분이 해석이 좀 필요해요. 광수님도 내가 볼 때는 악의 없이 한 얘기고 사과할 때는 하고 해야 해. 악의 없이 한 얘기에 내가 바르르 화낸 거네요. 자, 영숙 씨가 이 말은 뭐에 반응했어요? 광수님도 내가 볼 때는 악의 없이 한 얘기고 사과할 때는 하고 해야 해. 상철 씨는 광수도 악의 없이 얘기했고 옥순에게 사과할 때는 하고 해야 해. 그래서 상철 씨는 지금 옥순 씨로 얘기가 넘어온 상태예요. 근데 지금 영숙 씨는 방금 광수 씨 얘기한 거에 다시 마음 상처 다시 들썩여졌죠. 그래서 광수에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악의 없이 한 얘기에 내가 바르르 화를 낸 거네요가 됐어요. 상철은 지금 옥순의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있어. 영숙은 광수 이야기에 발작한 상태야. 그래서 상철은 그런 것 같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악의 없이 한 얘기에 내가 바르르 화를 낸 거네요는 광수에 대한 얘기야 지금. 상철은 그런 것 같아 이번에는 옥순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영숙 씨는 광수 얘기까지 끝내고 이러니까 화가 더 나가지고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했어. 그래서 상철은 본인이 당당하면 뭐가 문제야. 여기는 미국 아니고 한국이야.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잘 봐봐요. 광수에게 상처받은 건 산전수전 겪었죠. 산전수전 공중전을 이 말이 영숙 씨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지만 본인이 당당하면 뭐가 문제야 라고 영숙 씨는 지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라고 말을 한 게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도 본인이 당당하면 문제가 없는 거는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미국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한국은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 건 상처가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옥순 얘기로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로 해석하면 맥락이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지금 광수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에서 살짝 서류가 헷갈렸어. 왜냐면 상철이도 약간 지쳤거든. 그래서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는 게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도 당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는 나라야 라는 게 지금 영숙 씨가 한 말이에요. 상철 씨는 이게 지금 미국 아니고 한국이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니까 옥순한테 사과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 이게 지금 광수에 대한 얘기야. 지금 영숙 씨가 한 얘기는. 근데 지금 상철 씨는 이게 지금 옥순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아니 옥순이 언니인데 사과하라는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한국이니까 더 장유유서고 사과해야지 라고 상철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약간 어긋났어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맥락이 맞잖아요. 각자의 맥락이.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막 충돌을 해버리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철 씨는 언니한테 사과도 하고 해야지 동생이라고 하면서 이게 계속 옥순 얘기인 줄 알아. 근데 영숙 씨가 지금 광수 얘기하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부터 상철 씨가 살짝 언급한 광수에 꽂혀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상철 씨는 설마 광수에 꽂혀서 그 얘기를 하는 줄 모르고 옥순 얘기를 계속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언니한테 해야지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니까 영숙 씨는 아니 지금 광수 얘기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광수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악의 없이 얘기를 한 거고 사과할 때는 하고 해야 해. 광수도 그랬고 옥순도 그렇고 네가 지금 이런 저런 부분에서 좀 사과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옥순도 언니니까 지금 사과를 해라. 그러니까 영숙이 지금 광수 그 말에 꽂혀가지고 내가 그러면 광수가 그렇게 악의 없이도 얘기를 한 거에 내가 바르르 화를 내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냐? 라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상철은 지금 옥순에게 화냈다는 걸로 이해하고 그런 것 같아 이번에는 이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아까 광수에게 내가 지금 가치가 떨어진 사람으로 평가받고 그것 때문에 상철에게 벌어질까봐 두려웠는데 그걸 지금 휘집으니 거기에 대해서 덜컥 겁이 나고 더 짜증나니까 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본인이 당당하면 뭐가 문제야? 이거는
옥순에게 사과해도 상관없잖아 라는 말인데 이 말이 영숙에게는 앞에 맥락으로 이어지니까 광수가 네가 산전수전 겪었다고 해도 본인이 당당하면 아무리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도 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 라고 영숙은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렇게 그런 일 겪어도 아무 흠이 안 되지 한국은 흠이 되는 나라야. 그러니까 그만해 라고가 나오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상철 씨 머릿속에는 그 언니한테도 사과하고 해야지라고 동생이 왜 대한민국이니까 더 장유유서잖아 언니한테 해. 그러니까 지금 영숙 씨는 지금 뭐야 지금 옥순 씨 아니라 내가 지금 광수 얘기하고 있었잖아가 되는 거야. 아까 이 술 따르는 거나 이거나 이게 약간 좀 오해하기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대화라는 게 한 번 놓치면 서로가 딴 얘기로 막 싸우고 있을 수가 때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맥락이 조금 포인트가 좀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들으면 둘이 갑자기 왜 옥순 얘기하다 광수 얘기가 났지 이렇게만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죠. 좀 흥미롭죠. 그래서 그만 얘기하자고 해요. 지금 영숙 씨는 앞에서 광수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의 근원, 내가 부족한 여자라 상철이 나를 만나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란 말이야. 우리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게 단순히 그런 장유유서를 강조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영숙 씨가 느끼기에는 내가 광수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 있잖아요. 내가 가치가 낮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상철이 와가지고 나는 너랑 시간 보내고 싶다. 나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영숙 마음이 풀렸잖아요. 근데 이 가치관은 내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사람이고 그럴 때는 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상철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철과 거기서 그 광수랑 말했던 그 상처가 다시 헤어져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철도 아까부터 지쳐 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상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 가졌는지, 어떤 사상 가졌는지 이제 알겠다.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게 돼서 좋았다. 그래서 상철 씨는 바이바이냐?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라. 차마 자기 입으로 바이바이라고 말은 못해. 영숙 씨는 진심으로 상철 씨가 떠나기를 바라지는 않거든. 지금이라도 상철 씨가 사과하고 내 편을 들어주고 바깥에 나가서 싸워주면 더 땡큐고 그걸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건 밀어냅니다. 영숙 씨는. 그래서 알아서 좋았다. 그럼 좋았으면 좋은 거지. 그러면서 뭐 가서 코코 하시든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혼자 있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온 거지라고 하지만 그냥 혼자 있는 게 나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상철 씨를 보냅니다. 오빠니까 다 이해하고 언니니까 다 사과해야 하고. 근데 그 뜻은 아니었는데 상철 씨가 광수가 오빠니까 이해하라는 뜻은 아니었거든. 그리고 이 유교 사상이 한편으로는 이거는 정말로 너무 소설인데 영숙 씨가 가지는 그런 상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효자 아들을 바라지 않는 그거의 연장선상에 이 유교 사상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상철 씨는 유교 사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어쨌건 조선시대로 가서 살아라. 조선시대로 안 갈 거고 현대 미국으로 갈 건데. 상철 씨가 그래도 끝까지 실은 차분하게 대화를 해요. 그러면 뭐 어떡할 거야? 잘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뭐 알아서 하겠다. 라고. 조선시대 아니니까. 영숙 씨는 상철 씨를 밀어낼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단어가 조선시대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가부장적이어서 내가 결혼해서 내가 고생시킬 사람이라고 일종의 심포도로 만들면서 이 사람을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영숙 씨가 조금 감정적으로 차분해진 상태에서 상철 씨가 다가오면 상철 씨에게 마음이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영숙 씨가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런 게 전체 맥락이 다 상철 씨에게 버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영숙 씨가 마음 깊이 인정하고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걸 스스로가 이제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상철 씨랑 다시 잘 된다. 그리고 상철 씨가 또 지치기도 해가지고 잘 된다 이렇게 하기는 그런데 상철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 씨에게 손을 내민다면 나중에 좀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러면 영숙 씨의 마음은 다시 또 상철 씨에게 흔들리지 않겠나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시간이 길면 뭐 몰라도 그래서 어쨌건 뭐 내가 자는 걸 고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보고하고 뭐 어른한테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상철 씨는 이제 정리가 된 거야? 그럼 내가 라고. 근데 여기서는 실은 상철 씨가 지쳐서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일단 내일 다시 얘기하자라고 하고 문 닫고 나오는 게 여기서는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영숙 씨는 조금 더 옆에 있어주길 바라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뭐 내일 다시 얘기하자라고 문 닫고 나와서 내일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상철 씨도 좀 지쳤어요. 근데 상철 씨는 여전히 영숙 씨가 귀엽대. 영숙 씨가 귀엽고 근데 상철 씨가 영숙 씨가 뭘 바라는지도 알아요. 본인 편을 들어줬으면 한다는 걸 알아.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합리적으로 풀고 싶은 사람이지. 상철 씨도 자기 고집도 있고 상황 파악도 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냥 같이 광수를 욕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걸 알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세계관에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나는 이것조차도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균형이 맞는 면도 있거든요. 또 배워가고 또 의지를 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철 씨가 다 알고 있어. 광수 씨가 그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위로를 해줄 수도 없다. 험담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철 씨는 나름 할 만큼 한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신기하면고 재밌고 그러면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근데 영숙 씨는 허파를 디비는 시간이었다. 세 번 상철님이 속에 천불나게 한 이유는 내 편이 되길 바랬는데 내 편이 안 됐기 때문이야. 할 말란. 근데 상철님은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잘못했다기보다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진 않았지. 근데 이제 영숙 씨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만으로 나를 비난했다고 여길 수 있지. 영숙 씨가 바라는 거에서 너무 못 미쳤으니까. 그리고 광수님이 오빠인데 뭐 아랫사람이 왜 자꾸 그러냐 오빠한테. 이거는 그냥 아랫사람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참고 넘어가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뒷수습 차원에서 들어온 얘기지. 사과는 잘못했으니까 하라는 거였지. 근데 이제 영숙 씨는 이 부분에 더 꽂혔을 수 있겠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가 영숙 씨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오빠라서 사과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그런 말 할 거잖아요. 내가 오빠인데 네가 나이가 어리잖아. 상철 씨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이게 너무 오해가 생겼네요. 이제 그렇게 의견 대립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심포대죠 이거 다 지금.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밀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아요. 상철님한테는. 상철님과는 끝이에요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잖아요. 상철님이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지 더 이상 상철님과는 뭐 끝이에요. 이러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영숙 씨는 여전히 상철님에게 기대가 있는 상태죠. 근데 또 예고에선 리셋이라고 하니까 또 모르지 뭐.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LBC의 모든 라방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